자, 대전의 첫 번째 3-1단의 평면좌표에 대한 유제 4번 문제 풀이를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개념이고, 내분점, 외분점은 좀 이따가 나오면서 그냥 간단하게 공식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외분점, 뭐 무게중심, 뭐 중선 정리, 이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개념 잠깐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볼게. 자, 일단 얘는 뭐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했던 것처럼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그럼 제곱이 최소가 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최소가 되니까 그럼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루트를 씌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X좌표 차인데 뭐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K-2의 제곱. 자, Y좌표 차이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빼나 얘에서 얘를 빼나 상관없는데 얘에서 쟤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K 빼기 4의 제곱. 자, 전개하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12K. 4하고 16 나오니까 더하기 20이 돼서 자, 대칭식이 얼마일 때? 3일 때 바로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K에 실제로 3을 집어넣어주면 자, 9의 2배인 18에서 3 내면 36을 빼주시고 자, 더하기 20을 하면 38에서 36을 빼니까 2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 가장 작을 때가 2니까 그럼 떨어진 거리가 가장 작을 때는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K가 3일 때 자,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최소가 되게 된다.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 문제도 뭐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Y는 X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하면 돼. Y좌표가 0일 테니까. 근데 만약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얘는 뭐 0,B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점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 했으니까 그럼 그 P란 점의 좌표를 A, A라고 잡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X좌표가 A면 Y좌표도 A다. 그래서 P란 점의 좌표를 A, A로 잡은 다음에 자, P가 얘하고 떨어진 거리 같으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PA의 길이와 자, PB 길이가 서로 같으니 그럼 그거의 제곱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루트 씌우는 게 좀 귀찮은 거죠. 자, 그래서 X좌표 차이 제곱인 A-5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이 제곱인 A 빼기 2의 제곱이 자, P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X좌표 차이 제곱인 A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이 제곱인 A-5의 제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 사라지죠? 자, 전개하면 A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4는 0이기 때문에 A 값이 1일 때 바로 거리가 똑같아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점 P의 좌표는 1,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선생님, 만약에 Y는 2x 더하기 3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A, 2a 더하기 3이라고 해서 한 문자에 관한 점의 좌표를 구해둬야 뭐 최소값도 구하고 아니면 뭐 떨어진 거리 같다는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하는 것이 자, 용이하겠다. 이 페이지 주제는 요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3-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외심도 배우고 내심도 배우고 무게중심도 배우고 그 옛날에는 막 수심이라는 것도 배우고 방심이라는 것도 배웠어. 방심하다 그 방심이 아니라 근데 요즘에 이제 방심이라는 용어도 사라졌고 수심이라는 용어도 사라지긴 했는데 근데 수심은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내거든.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4가지 원래 50이야. 방심까지 50인데 방심은 안 물어보니까 4가지 중심에 대한 성질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탑솔루션에 적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외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외심은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잘못 기억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 맞긴 맞아. 근데 이게 정의는 아니야. 외심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삼각형에 자, 외접원의 중심이긴 외접원의 중심인데 정의는 바로 뭐냐?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외심의 정의는 그럼 얘하고 얘의 중점 잡아서 또 수직이 되게끔 선을 올려주시고 자, 얘랑의 중점을 잡아서 수직이 되게끔 올려주면 그것이 희한하게도 한 점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랑 연결하잖아? 다 하진 않을게. 얘랑 합동이야. 그래서 얘랑 길이가 같아져.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또 합동이야. 그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져. 그래서 외심의 성질이 정의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지만 그 성질이 각각의 꼭지점과 떨어진 거리 같기 때문에 그러면 각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중심이 된다 해서 얘를 우리가 바로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하고 외심은 보통 O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자, OC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 요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뭘 한다? 외심의 좌표를 계산을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럼 두 번째, 내심. 자, 내심도요. 내저번의 중심이야. 근데 내저번의 중심이지만 정의는 또 내저번의 중심이 아니에요. 답으로 본다. 자, 각각의 각을 2등분을 해. 자, 얘랑 얘랑의 각을 2등분을 해. 자, 여기랑 여기랑 각을 2등분하면 그것도 희한하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랑 얘랑 합동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져. 그래서 얘랑 얘랑 합동이야.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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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그래서 이 점에서 각각의 떨어진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돼. 그래서 내저번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내저번의 중심, 내심. 그래서 이너, 아우터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보통 내심은 I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자, 우리가 이번 단원은 아니지만 다음 단원에 가면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심에 관련된 문제는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자, I란 점하고 자, 직선 BC하고 떨어진 거리와 그냥 기호로 표현할게. I하고 직선 BC에 떨어진 거리를 수학적으로 쓰지 않지만 이렇게 쓸게 그냥. 자, I하고 직선 AB하고 떨어진 거리 그냥 여기랑 여기랑 여기 거리 같다. 그냥 눈으로 그냥 보이게 같겠죠. 자, 요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게 내심. 자, 그럼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요. 삼각형 ABC가 존재할 때 중선의 교점이야. 얘와 얘의 중점과 마주보는 선을 연결을 하고 얘와 얘의 중점과 마주보는 선을 연결하고 얘와 얘의 중점과 마주보는 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것도 희한하게 같은 점에 세 직선이 한 교점을 갖게 돼. 얘를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 그러니까 중력을 영어로 하면 그래비티라서 무게중심은 보통 G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B고 이 점의 좌표가 C면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좌표는 2차원적인 개념인데 편하게 이 점의 좌표는 얘하고 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B 더하기 C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 요 비율이 1대2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이 두 점에 1대2의 내분점이 돼요. 그래서 1대2의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자, 1 곱하기 A에 서로 엇갈려 곱하죠. 이렇게 곱할 때. 엇갈려 곱하죠. 그럼 2 곱하기 2분의 B 더하기 C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세 좌표를 더한 다음에 걔의 3평균. 그러니까 세 좌표의 평균이죠. 세 좌표. 그러니까 X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고 Y 좌표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가 되었다. 자, 마지막. 지금은 쓰지 않는데 수심이라는 용어가 있어. 근데 문제는 돼. 수심. 그래서 수심은 뭐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자, 한 점에서 서로 마주 보는 번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자, 이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여기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것도 희한하게 또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게 돼. 그래서 내가 얘를 마찬가지로 A라는 점, 자, B라는 점, 얘를 C라는 점이라 하면 얘를 보통 수선의 수심 H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 H, 수심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요 점의 좌표를 H1이라 하고 얘를 H2라 하고 H3라 하면 그 기울기가 수직인 조건도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오늘 배우긴 배우겠지. 근데 단원으로 보면 다음 단원에 배우는데 자, 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언제나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H1의 기울기와 자, BC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 1이다. 뭐 같은 맥락으로 세 가지씩을 세워가지고 A식 값을 계산을 해. 자, 이 내용을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 정리할 시간 주고 정리하고 좀 쉬어야겠다, 그죠? 이거나 문제 풀고 좀 쉽시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어보는 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근데 이건 이제 수심이라고 안 하고 각 변에서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의 교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는 좀 용어를 사용을 할 거야, 수심이라고. 이게 뭐 제일 구하기 쉽죠? 아니지. 무게중심이 구하기는 제일 쉽죠, 그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심, 내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 심들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림을 뭐 니네가 그린다 해도 그렇게 막 엄청 잘 그리긴 좀 쉽지 않겠지만 특징들만 잘 체크해가지고 그려보면은 뭐 충분히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잘 오랫동안 기억해 둘 수 있어야 돼요. 잠깐 끊고 하지 뭐.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은 볼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좌표평면의 그림으로 사실은 문제를 푸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때 계속 이제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림을 그려서 문제 푸는 습관을 좀 들여주실 필요가 있겠다. 가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래서 A란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B란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3,3인데, 자, 외접원의 중심인 P에 무슨 좌표가 X축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이 돼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 0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외심, 각각의 꼭지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이 점이 X축 위의 점이라 했으니까 Y좌표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건 P의 X좌표인 A값이 궁금하니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 외심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바로 해결되는. 그래서 외심을 5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자, 5a의 제곱하고 5b의 제곱이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x좌표 차이자의 a 더하기 2의 제곱, 자, y좌표 차이 1의 제곱에, 자, 5b제곱 x좌표 차이 a 빼기 3의 제곱에, 자, y좌표 차이인 4의 제곱인 더하기 16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럼 여기는 a제곱하고 여기는 a제곱 사라지고요. 그럼 여기 전개하면 남는 게 4a 더하기 5, 여기선 마이너스 6a에, 자, 9랑 16이랑 더니까 25가 돼서, 자, 10a가 20이 되게 되니까 a 값은 2가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외접원의 중심, 외심의 점의 좌표는 자, 2,0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3번 문제 풀이가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것도 중학교 때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에요. 특이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건 탑 솔루션에 나와 있는 것 중에 1번 가로하고 2번 가로 정도, 2번 가로에 1번 동그라미랑 2번 동그라미 정도는 기억을 해도, 정삼각형 또는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까지,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에 의해서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ABC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누구랑 같은지를 몰라. 경우를 나눈 생각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A가 꼭지각이 돼서 AB하고 AC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이런 상황이면, 자, AB 사이에 떨어진 거리 제곱 구해볼까? X좌표 차이 제곱인 1의 제곱, Y좌표 차이 제곱인 2의 제곱이, 자, AC 갑니다. 자, AC 갑니다. X좌표 차이 제곱인 2의 제곱, 그 다음 Y좌표 차이인 K 빼기 1의 제곱. 자, 이게 서로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빼기 1의 제곱이 1이 되니까 K 값 2 가능하고요. 0 가능한데, 자, 모든 양수 K값의 합이 궁금했으니까 여기서는 2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가 꼭지각인 경우. 근데 A만 꼭지각일 수는 없잖아. 다른 것도 꼭지각일 수 있고. 그래서 2번, 자, 예를 들어 B가 꼭지각인 경우. 자, A하고 B하고 사이에 떨어진 거리 제곱은 이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 BC 사이에 떨어진 거리. 자, X좌표 차이 제곱인 1의 제곱, 자, Y좌표 차이 제곱인 K 빼기 3의 제곱, K 빼기 3의 제곱이 더한 게 또 서로 같아야 되니까 사라지고, 그래서 K 값이 얼마?
자, k 빼기 3이 이제 2나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5나 1이 또 이렇게 가능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도 생각해야 돼. 자, C가 꼭지각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겠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k 값을 구해주시면 정답 뭐 구해보니까 4분의 17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대. 이제 여기 분수가 나와서 4분의 17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모든 k 값들의 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자, 뭐 같은 원리고 단순 마법 계산이니까 이건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둔각, 예각은 보통 안 물어보더라고. 자,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길이를 조사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번 문제 바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라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그냥 2차 함수의 어떤 최대 최소처럼 문제를 해결하면 돼. A란 점하고 B란 점하고 C란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피에 대한 좌표가 A, B로 주어졌을 때 자,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루트가 생기는데 제곱을 하면 루트를 벗어요. 그럼 요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A하고 B에 관한 2차식이 된단 말이지. 근데 2차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최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보통은. 갈게. 야, AP에 떨어진 거리? 그럼 얘랑 떨어진 거리 제곱이니까 내가 좀 암산으로 빨리빨리 갈게. 자, A 더하기 2의 제곱에 B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그럼 이제 BP 떨어진 거리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자,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자, B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됩니다. 자, 마지막 CP 떨어진 거리 제곱. 자, C하고 P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A-5의 제곱에다가 A-5의 제곱에다가 자, B 빼기 2의 제곱까지. 자, 이거에 이제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야, 싹 정리할게. 여기서 A제곱 나오고 여기서 A제곱 나오고 여기서 A제곱 나오니까 3A 제곱이 된단 말이지. 더하기 4A 빼기 6A 마이너스 2A인데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12A. 상수항은 일단 생각을 할게. 자, 여기서 B제곱 나오고 여기서 B제곱 나오고 여기서 B제곱 나오니까 3B제곱이 돼요. 자,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0B 요거 하면 마이너스 18 미쳤어. 마이너스 16B 요거 하면 마이너스 4B 그럼 다 하면 마이너스에 몇 B가 되면 30B가 된단 말이지. 상수항은 또 생각할게. 그럼 대칭축만 생각해봐. 3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A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3으로 묶으면 B제곱 빼기 10B니까 B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자,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무게중심 좌표를 한번 구해봤어. 자, 얘랑 더하면 8, 얘 더하면 6. 그럼 3으로 나누면 2. 자, 얘랑 더 해볼게. 얘랑 더하면 13이 얘까지 하면 15. 그럼 3으로 나누면 5.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2,5네요. 우연일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좌표로 놓고 증명해보면 이 무게중심이 돼. 그래서 원래 일단 이 페이지 문제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 딱 5-3번 문제인 자, 각각의 꼭지점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게중심이라는 거. 요거는 좀 니네가 기억해두면 나중에 좀 복잡한 계산을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각 증명하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증명해라. 이거에 떨어진 거리 제곱이 왜 무게중심에서 최소가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임의의 잡혀 놓고 마찬가지 원리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무게중심에서 최소가 된다. 6번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분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내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을 할게. 뭐 사람마다 좀 배운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뭐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설명할게. 자, 일단은 내분이든 외분이든 뭘로 떨어지냐면 사실은 이제 수직선에 사실 출발을 해요. 자, 봐봐. 내가 수직선 상의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1, 이 점의 좌표를 X2로 한 다음에 일단 내분과 외분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할게. 자, 봐.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봐야 돼.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M이고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N인 그 선분 내부에 있는 점을 얘기를 하게 돼.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M이고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N인 자, 요런 점을 바로 얘기하게 돼. 근데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길이를 얘기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지 길이가 나오게 되거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 P라고 하면 P 빼기 X1 돼. 여기 빼야죠. X2 빼기 P가 M 대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내 항의 곱인 M, X2, MP, 그냥 발끝 길이 곱하면 NP, 그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NX1, 그 얘가 넘어가서 MX2 더하기 NX1이, 자, MP와 NP의 합이니까 M 더하기 N만큼의 P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P란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하는 세개 내분점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1차원적인. 그럼 이제 만약에 점이 평면에 있다. 그럼 X는 X대로, Y는 Y대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헷갈릴 건 없는데, 근데 이제 니네가 헷갈리는 게, 자, M을 누구랑 곱한다? X2랑 곱하고 N이란 친구를 X1이랑 곱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할 때 헷갈리면은 요거에 M 대 N 내분점이다. 그 위에다 MN을 적어주시고 엇갈려 곱한다고 기억해도 M하고 B좌표 곱하는 거야. M하고 B좌표 곱하고 그 다음에 N하고 A좌표 곱하는 거야. 내분이든 외분이든. 근데 만약에 외분이 되면 여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외분점의 의미는 뭐다?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인데,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이 되는 건 맞는데 외부에 있는 그 선분의 외부에 있으면서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이 되는 이런 점들을 우린 바로 M 대 N의 외분점이라 한다. 그러니까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떨어진 거리는 M 대 N인데 그 선분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뭐 그 차이점만 봐주시면 돼. 요건 뭐 M 값이 M보다 큰 경우고, 그러면 N하고 비교했을 때 N 값이 크면 그 외분점은 이 반대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공식은 다를 게 없다. 천천히 가볼게. 이거는 사실은 뭐 공식만 잘 이해하면 절대로 틀릴 리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실수하지 않고 공식 적용 해볼게. 선생님,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여기다 2를 써주고 크로스로 곱한다고 해서 크로스로 곱한다. X좌표 먼저 갑니다. 3분의, 자, X좌표 가는 중이야. 자, 2하고 B의 X좌표를 곱한 2B 더하기 2. 그 다음에 1과 A의 X좌표를 곱한 2를요, 더해주시면 돼. 그럼 Y좌표는 Y좌표대로 하면 돼. 자, 2랑 B의 Y좌표인 마이너스 2와 자, 1과 A의 Y좌표를 더한 A 더하기 2를 더해주신 다음에 걔를 3으로 나눠주신 거. 이게 바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증명은 뭐 어느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좌표가 2대1이래. 그럼 이게 이제 2고 이게 1이니까 뭐 A 값하고 B 값은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자, BC를 3대2로 외분, 똑같이 3이라고 쓰세요. 그 곱하는 것도 크로스로 곱합니다. 자, 그래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자, 3 빼기 2분의 3 빼기 2. 누구랑 누구랑 것도 볼게. 자, 3이랑 C의 X좌표. 자, C란 점에 지금 현재 X좌표가 어디 있죠? C, 여기 있죠? 자, 그럼 3이랑 C의 X좌표를 곱해주니까 3A 빼기 3. 그 다음에 2랑 B의 X좌표인 2B 더하기 2. 근데 걔를 뺀다고. 외분점은 뺀다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Y좌표도 좀 여유있게 쓰고 그랬어, 그죠? 자, 좀 여유있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3이랑 C의 Y좌표 B 더하기를 곱해주는 자, 3B 더하기 1, 여기 좌표를 거지같이 썼어, 그지? 빼기. 자, 그다음에 이제 2랑 B의 Y좌표. 자,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한 거를 빼서 계산해주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한 A하고 B를 자,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좌표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X하고 Y를 시제로 계산해 보면 자,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정답이 나오게 된대. 뭐 산수 계산 문제니까 나머지는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실수만 하지 마세요. 7-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하고 얘를 또 이상한 문자의 비율로 내분한 놈이 Y는 3X 있다. 자, 내분점의 공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B를 3 더하기 K 대 3 마이너스 K의 비율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둘을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야? 자, 3 더하기 K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밑으로 들어가고 엇갈려 곱해줄 필요가 있다. 자, 3 더하기 K하고 B의 X좌표인 3을 곱해. 3 더하기 K.
플러스 자 3-k는 그럼 누구랑 곱해주냐? a랑 곱해줘. x좌표 곱하고 있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줘.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저 점에 P란 점에 x좌표를 계산한 거고요.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로 내분점이니까 3 더하기 k 3-k 그럼 3 더하기 k는 마찬가지로 b랑 곱합니다. b의 y좌표랑 곱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더하기 k 플러스 자 그러면 3-k는 a랑 곱하죠. a의 y좌표랑 곱하죠. 그래서 1 곱하기 3-k 그게 이제 x좌표 y좌표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을 어디다가 어디 위에 있다? 자 y는 3x라는 직선 위에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계산 더러워. 자 요놈이 x로 들어가고 요놈이 y로 들어가면 또 그냥 무난한 왜냐면 이게 풀마 k가 사라지니까 자 무난한 그냥 k가 난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k 값은 얼마가 되냐? 바로 정답은 답만 구해봤어요 선생님이. 자 답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k 값은 2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게 된다. 여기까지만 메모해 두겠습니다. 자 비율이 이제 미지수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공식을 니네가 확실하게 기억해둬야 그 비율이 문자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 뭐 산수 계산 배우려고 지금 우리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지? 내용을 좀 우리가 체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8-4번 사각형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사각형이 우리가 왜 니네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사변형인데 뭐 직각사각형이 되고 마름모가 되기 위한 막 조건들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 기억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돼야 돼. 평행사변형 이상이면은 원래 그런 게 있어. 자 평행사변형 이상에 있는 평행사변형, 마름모 또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들은 가장 중요한 성질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을 해.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점의 중점이 평균이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보통 문제를 해결을 해. 평행사변형 이상의 사각형들은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점의 평균 얘하고 얘의 평균이 서로 같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사각형 ABCD라고 하면 순서를 사실 네 맘대로 막 하잖아. 그럼 답이 다른 답이 나오잖아.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시계 돌아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 순서대로 ABCD를 적어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야. 암묵적인 룰이야. 정확하게 원래 얘기해주는 게 맞는 건데 암묵적인 룰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근데 8-4번은 평행사변형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마름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름모는요 일단 성질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마녀를 떠나가지고 두 직선이 대각선이 서로 90도가 된다는 되게 중요한 성질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란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5,1 자 B란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A,-1 자 C란 점의 좌표 7,3 자 요 점의 좌표 이제 B,C 돼서 자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식을 3가지를 지금 세워줄 세거든. 그러니까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는 방법은 있겠지, 그지? 그럼 얘랑 얘랑 거리 같아요, 식 하나. 얘랑 얘랑 거리 같아요, 식 하나. 얘랑 얘랑 거리 같아 하나씩 하나. 얘랑 얘랑 거리 같아요. 그럼 이게 식이 여러 개 나오겠지? 그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자 마름모기 때문에 자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랑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메모를 하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 같다. 그럼 A가 구할 수 있어요. 또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랑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 같다 하면 B하고 C에 대한 관식 하나 그냥 쓸게 일단. 뭐 어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첫 번째 자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 제곱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 자 X좌표 차이 A-5의 제곱 풀진 않을게. Y좌표 차이 2의 제곱는 자 BC X좌표 차이인 A 빼기 7의 제곱 자 Y좌표 차이인 4의 제곱 요거씩 하나. 그럼 이제 이건 A가 2차식이 사라지니까 그냥 A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두 번째 누구랑 누구랑 AD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럼 그거의 제곱도 서로 같다. 그럼 얘랑 떨어진 거리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B 빼기 7의 제곱에 C 빼기 3의 제곱이 또 얘랑 떨어진 거리니까 자 B 빼기 5의 제곱에다가 자 C 빼기 1의 제곱. 그럼 이제 B 제곱하고 C 제곱 사라지니까 B하고 C가 하나씩 하나 남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얘랑 얘랑 길이 같다는 거 이용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말은 뭐니까. 자, 누구하고 수직이다? A, C와 수직은 이렇게 O를 쓰죠. O. 수직이란 뜻인데. 자, 얘와 자, BD라고 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은 X좌표가 2개 증가했는데 Y좌표 2개 증가했고 그럼 X좌표가 B 빼기 A인데 Y좌표 증가량은 BC 더하기 1이고 근데 이 둘을 곱한 놈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요걸 쓰는 게 내가 볼 때 나중에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 이게 더 간단하지 않느냐. 뭐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은 여기 이제 90도가 되는 거니까 얘랑 수직이다. 뭐 그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ABC를 구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8번이 4번이었고 답을 구해보면 일단 뭐 4번이 답이 되긴 된대. 계산해 주시면 연립번호 계산해 주시면 답은 4번이 나오게 된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아까 뭐라 그랬지?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자, 모두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것이. 자,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을 다 연립해야 돼. 가볼게. 야, 얘에서 얘를 한번 빼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면 x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서 일단 이 두 개 직선의 한 교점의 좌표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번엔 얘랑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 그냥 뺄게. 자, 마이너스 4x에 그러니까 빼면 더하기 12가 0이 돼서 x값이 일단 3이 나오네요. 그럼 4는 15? 6 빼면 9? 넘어가 거 나누면 자, y값이 마이너스 3이어서 또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자, 3, 마이너스 3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자, 또 얘랑 연립해볼까요? 자, 이거 연립하려면 저 식에 3 곱하고 더해야 돼. 그럼 8x에 결과 0이 돼서 x값은 0이고 y값은 2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점의 좌표는 0,2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 모두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 했으니 자, x끼리 더하면 0인데 3으로 나누면 0. 자, y끼리 더하면 0인데 그것도 나누면 0. 그래서 그 좌표는 0,0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잠깐만. 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어. y좌표 마이너스 3이고 제2고 자, 쏘리.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3으로 나눈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바로 y좌표가 된다. 근데 여기다 하나 적어둘게. 성질이어서 모르면 나중에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어두란 얘기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근데 얘를 같은 비율로 내분을 했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얘도 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고 M 대 N으로 내분하고 같은 비율로야.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인 M 대 N으로 내분한 점들을 내가 PQ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P, 얘도 Q, R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은 비율로 내분한 점을 이용해서 만든 무게중심은요 일치합니다. 성질이야. 자, 어떤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자, 같은 비율로 내분한 점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 돼도 상관없이 자, 일치하게 된다는 거. 탑솔루션 밑에다가 자, 무게중심의 성질이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평균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내분점도 사실은 뭐 가중치를 둔 평균이거든. 우리 지난번에 소금을 섞었을 때랑 비슷하게 약간 가중치를 둔 그런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평균의 평균은 다시 원래 또 평균이 되게 되니까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무게중심을 구해주면 자, 원래 도형과 같은 무게중심이 되게 된다는 거. 모르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요거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10번에 나와 있는 자, 요거는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개념 정리를. 자, 중선 정리라 해서 뭐 누가 먼저 만들었네 그래서 뭐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파푸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발표했다 그래서 얘를 파퍼스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알면 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말이지. 탑 솔루션 내용 보세요. 그거 외워주셔야 돼. 증명하는 방법은 좌표 평면을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그거 배웠나? 우리 수투 배웠나? 수투? 수원? 수투? 제이 코사인 법칙 기억나니 혹시?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우리 배웠지? 배웠냐 안 배웠냐? 배우긴 배웠어, 그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지. 제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사실은 중선 정리 훨씬 더 간단하게 증명이 돼, 원래는. 훨씬 더 간단하게. 자, 일단 설명해볼게. 자, 중선 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게 있었대. 삼각형에 한 변의 중점을 잡아서, 자, 얘랑 연결해서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 이 점을 M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뭐 얘 길이는 같겠죠. 이 길이는 같겠죠. 이 길이 M 길이 같겠고. 이거 뭐 예를 들어 K라고 하고 이 길이 X하고 이 Y이. 그러니까 요 길이들 사이의 어떤 관계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혹시 제이 코사인 공식 기억나는 사람은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 얘 세타 잡고 요거 180도 마이너 세타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각각 제이 코사인 한 다음에 더하잖아. 그럼 끝나. 증명이. 그냥 끝나. 한 번에. 그러니까 원래 증명 되게 복잡해. 이거 원점 잡고 뭐 B, C하고 막 잡아가지고 점 가져서 막 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기억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암튼 결론. 야, 이게 만약에 직각이었다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직각이었다면 얘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겠지. 근데 이게 직각이 아니라 약간 휘었기 때문에 요 길이는 약간 늘고 이 길이는 약간 줄었겠지? 근데 그 양이 똑같다는 거야. 제곱에 늘어나고 줄어든 양의. 그러니까 왼쪽에서 x제곱이 m제곱 더하기 k제곱인데 얼마만큼의 양이 좀 늘었어. 각이 둔각이 되다 보니까. 그럼 오른쪽에서도 y의 제곱이 m제곱 더하기 k제곱인데 어떤 양만큼 줄었다고. 직각이었으면 딱이었을 텐데 줄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줄고 는 양이 100% 일치해서 더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배의 m제곱 더하기 k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알겠죠? 아마 파푸스는 내가 아까 있던 제이 코사인으로 증명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뭐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공식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갈게. 자, 얘 제곱과 얘 제곱의 합은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근데 얘랑 길이 똑같으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한 다음에 2배를 해도 된다. 자, 이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좀 쉬운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근데 엄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또 이 갑자기 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둬야 되는 중요한 공식이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3등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길이 뭐 A라고 하고 이 길이 B라 해서 문제가 궁금한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A제곱하고 B제곱에 관한 C 2개만 만들어주면 돼? 봐봐. 여기 333이야. 자,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방금 배웠던 중선 정리를 적용해보면 5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또 중선 정리를 사용해보면, 자, A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자, 2배의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서, 자, A제곱과 B제곱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자, A제곱 더하기 U제곱이, 이거 B제곱이죠. B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A제곱하고 B제곱에 대한 연립방정 해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또 A값, B값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나중에 한번 증명해봐. 제이코사인 한번 뒤져봐. 집에 가서 찾아보고 그거 증명해보면,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명보다 훨씬 더 간단히 해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예전에는 삼각함수 배운 다음에 사실 이걸 배워가지고 내 기억에는, 그래서 그때는 제이코사인으로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이 되었다. 10번이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25가 나와요. 자, 이제 두 가지만 설명하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도 각의 이등분의 성질, 거기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배웠던 내용이야. 중학교 때 사실 배웠던 내용인데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자, 뭐 증명이야? 그래, 맞아. 증명이야. 자, 여기에 어떠한 삼각형이 있었었는데 자,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하는 보조선 하나를 딱 이렇게 걷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결국에 이 길이 구해서 내분점 이용해서 이 좌표 구합니다. 나중에. 자, 이 길이 점과 점 사이 떨어진 거리 구해가지고 자, 이 길이 조사한 다음에 그 길이 비율의 내분점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계산을 해. 왜 그러느냐? 자, 얘랑 평행하면서 연장선 걷어. 자,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근 거야. 뭐 다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평행한 보조선을 근 거야. 자, 그럼 누구랑 이 각과 이 각이요. 엇각으로 같고요. 이 각과 이 각은요. 동각으로 같아서 얘랑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얘를 꼭지각으로 하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근데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대신 계산되니까 원래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건데 이거 대 이걸로 대신 계산되는구나.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가 된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내각에 대한 이등변 공식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니네 이거 중딩 때 이거 배운 다음에 외각에 대한 이등분 공식도 배웠어. 또 외각에 대한 이등분 공식도 지금 같이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외각에 대한 이등분 공식 요거는 기호로 표현한 다음에 설명해야 되니까 자, ABC고 자, 한 외각을 이등분한 놈이 연장선과 만나는 요거라고 한다면 모양만 기억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그래서 AB 대 AC의 비율은 자, BD 대 자, CD의 길이가 되게 된다는 자,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에 관한 이것도 이제 애들이 저건 다 외우니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심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실 때 이렇게 적어. 자, 답 솔루션 이거 있을 텐데 요거 적어주세요. 외곽에 대한 이등분 공식. 자, 이것도 사실은 뭐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거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좀 당황스럽지. 점 3개 주어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A라는 각을 이등분한 선이 점 B에 만나는 뭐 삼각형이 넓이면 와, 이게 넓이 구하고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방금 배웠던 성질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자, 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었었는데 A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ABD의 넓이와 AD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길이 같지 않죠? 자, 얘랑 길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근데 얘랑 길이 비율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선분의 길이에 비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원했던 건 바로 뭐냐면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길이의 비율이 궁금했던 거야. 말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그러면 선분 AB 길이 갈게요. X좌표 5 차이 나니까 5제곱, Y좌표 12차이가 10제곱, 그럼 5 대 12 대 13에 의해서 얘의 길이는 얼마가 되면 13이 되게 된다고. 길이가 13. 3 대 4 대 5랑 많이 나오는 5 대 12 대 13. 그럼 AC, 그 얘랑 떨어진 거리 X좌표 8 차이나 Y좌표 6 차이나 그 6 대 8 대 10이야. 그래서 길이 비율이 얼마다? 10이 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실제로 13 대 10이니 여기도 13 대 10이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도 13 대 10의 비율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 B는 13 대 10. 자, 요거는 이제 뭐 니네가 뭐 나중에 많이 보게 될 텐데 요거 좀 다 기억해도 꼭 알겠지?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나오게 된다. 자, 마지막 이제 점의 자취에 대한 부분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는 못할 것 같네요. 한 중간 정도까지. 직선의 방정식 유형이 한 뭐 20 몇 개 되니까 한 중간쯤에 오케이. 적당한 곳이 보이네요. 자, 12번 문제 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니네를 가리킨 게 몇 년째 고1인지 몰라. 사실은 예비 고1을 가리킨 게 몇 년째인지 몰라요. 선생님이 가리킨 애들 중에 선생님이 이 직업을 한 지 좀 오래됐어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리킨 제자 중에 더 오래된 제자도 있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뭐 새해 때 그냥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하고 뭐 그냥 그 뭐 약간 스팸성의 뭐 그런 카톡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체 안 보내고 한꺼번에 이렇게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락하고 지내는 페북 친구고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걔를 처음 볼 때가 중3이었거든. 걔가 지금 몇 살인지 잘 몰라. 지금 걔가 89년생이거든. 89년생.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하면서 자기가 학생으로는 잘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차렸어. 집으로 찾아가면서 피트니스 해주는 홈핏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금 사장이야, 사장. 나이는 어린데 창업을 좀 빨리 했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실 고일들을 보면은 나중에 결국에 자취를 어려워하더라고. 계속 나오는데 계속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나오면 뭐 물론 여러 가지 표현도 중요하지만 뭐 일단 표시 여기 밑줄 좀 쳐볼게. 1번 가로 조건을 만족하는 전피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점의 자치를 구해라 그러면 중점을 x, y라고 두면 되는 거고 뭐 2대1의 내분점의 자치를 구해라 그러면 2대1의 내분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되는 거야. 좌표 표면상의 임의의 점이죠. 자 그럼 볼게. PQ의 중점의 좌표인 M의 자취를 구하라 해서 흔적이에요. 흔적. 발자취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 흔적을 구하는 거라. 그럼 M의 좌표를 임의의 점인 x, y로 두고 근데 x, y라는 이 점의 좌표는 PQ의 중점이라 했으니 그럼 x 좌표는 당연히 P하고 Q의 얘하고 얘 중점이라 했으니까 그럼 x 좌표끼리 더하면 얼마야? 6a-b거든? 그럼 걔 반으로 나눠주시고 그럼 y 좌표는 얼마입니까? y 좌표는 y 좌표끼리 더해봐 그럼 2a 더하기 3b거든? 그지? 근데 걔를 반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지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니네가 일단 세울 수 있는 식을 세우고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내가 x하고 y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그런데 말이야. 점 P가 이 위를 움직인대.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점 P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B의 값이 2A가 되게 된다는 뜻이고 그럼 식이 좀 간단해질 것 같죠? 자, B가 2A면 4A를 2로 나눈 얘가 2A 그럼 B 대신에 2A 넣으면 6A, 8A 이 친구는 얼마? 4A 근데 내가 필요한 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라니까 A를 소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위식에 2를 곱하고 뺍니다. 자, 위에 식에 2를 곱하고 빼면 자 Y는 2X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3번이 내가 원하는 자취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자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놔. 그 다음에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만 해주면 돼. 간단하게 다른 미지수를 소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다른 미지수 소거. 자, 이런 식으로 자취 문제들은 보통 해결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던진 점과 좌표입니다.